순서대로 안 갈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런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숨쉬다. 김건희 숨쉬다. 여사 아침에 일어나다. 저는 지금 진수식에 간 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네네. 왜냐하면 진수식이라는 건 배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만든 배를 처음으로 물 위에 띄우는 행사거든요. 그 진수식은 그래서 옛날에는 바다가 굉장히 위험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대에서부터 배를 만들면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런 제사의 형식으로 뭐 중세 때는 이제 신부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 축성 이 어떤 제의를 치르고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 아시죠? 그 영국의 그런 그 해군을 이끌었던 이 스페인과의 어떤 전쟁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해군의 진수식에 가서 진수줄을 끊는 행사를 치름으로써 전 세계가 배를 만들면 여성이 진수줄을 끊는 행사를 공통적으로 지금 치러 온 것이죠. 보통 상선의 경우는 선주의 딸이나 부인이 진수줄을 끊습니다. 그게 뭐 탯줄을 끊어서 새로운 생명이 뭐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연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나라의 그런 영부인들도 보니까 손명순 여사가 1993년 채무서남 잠수함, 권양숙 여사가 4번이나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보면 진보 정권에서도 굉장히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이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2003년 문무대왕함, 2005년 독도함, 2006년 손원인함, 2007년 세종대왕함 이렇게 4번이나 진수식에 참여해서 진수줄을 끊었고 김정숙 여사도 2번이나 되거든요. 2018년에 안창호함, 그 다음에 특이하게 군함이 아닌 이지스함이나 군함이 아닌 대우조선 컨테이너 알헤시아스 호를 김정숙 여사 진수식에서 끊습니다. 금도끼 갖고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금도끼가 이게 전부 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아니고요. 금박을 입힌 거고 이미 오래 전부터 금박을 입혀서 그 영부인들이 이렇게 끊게 만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이거 쭉 나열하고 그런데 왜 이런 행사가 또 이렇게 이런 의식이 꼭 치러지는지 영부인이 꼭 참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토를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거의 다 공통된 것이고 전임 영부인들이 다 했던 행사라면 굳이 또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해서 무슨 공개 행사다 또 다시 나오냐 이건 너무 지나친 해석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기 위한 전 나라를 막론하고 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보다 더 주목받은 내용은 사실 김건희 여사보다 한겨레 사진 보도 볼까요? 같이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건네 이제 말씀들 때문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문자 파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이지스 구축함 진수식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겨레의 제목은 별일 없었다는 듯. 즉 별일이라기보다는 좀 큰일이 있었는데 별일 없이 있어요. 자, 보면 한겨레 기사를 좀 볼까요? 문자 주인공 윤 대통령의 위로 권성동에 보도 나와 고생했다.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오고 하느라 고생했다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용기 안에서 건대행을 포함해서 같이 갔는데 그 기내에서 티타임을 가졌는데 기내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계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고요.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며칠간 고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윤 대통령이 이걸 뭐 위로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 교수? 글쎄 이걸 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보게 되면 저 기사만으로 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겸 이제 대표 직대에게 상당히 그 힘을 실어주는 듯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정도 괜찮다.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통 큰 모습을 보이는 듯한 모습이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이 정치 사가 입장에서 보자면은 야, 이 사람 고수다.
왜 고수냐? 네. 이 측근들의 힘을 조절하려고 하는구나. 과거에 이제 그 숙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이런 그 당파들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황국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세력들이 힘이 커지면은 좀 같이 하다가 너무 좀 과도하게 힘이 커지면 좀 살짝 죽이고 예. 다시 또 다른 세력을 갖다 놀리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 네. 이것이 그대로 영조, 정조에게도 이어지면서 어떤 정치를 조율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10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영향력이 커지고, 또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그 윤핵관들이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느끼면서 네. 이쪽을 좀 약간 살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어떤 권성동 의원 쪽으로다가 살짝 힘을 실어주는 네.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오히려 그 우리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갖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냐, 오로지 검찰만 갖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약간 좀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솔직히 해봤습니다. 예, 새로운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 실장께서는? 힘을 실어준 거는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네네. 사퇴한 것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곧 최고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예. 최고위원들이 예전 같은 경우 홍준표 대표 시절 기억하시죠?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사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위원 3명이 연달아 사퇴를 했어요. 네네네. 당시 유승민, 남경필, 그다음에 원희룡, 네. 이 세 사람이 사퇴를 함으로써 최고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예. 당대표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것을 지금 내가 먼저 사퇴한다라는 건 곧 잇따라 몇몇 어떤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버리면 예. 권성동 지금 체제가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켜봤을 때 과연 그럼 배현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의중을 안 읽은 건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는데도 바로 그 다음날 지금 최고위 사퇴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수습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수습. 자, 비행기 내에서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야단칠 수 있는, 야단치거나 아니면 뭐 고생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경우 수가 세 가지인데, 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동시에 의도했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의도해서 보냈고, 의도해서 답변하면서 의도해서 기자한테 보여줬다. 네. 이럴 경우는 야단칠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고생했다라고 넘어가야죠. 대통령은 대통령도 의도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권 원내대표도 의도하지 않았다. 이건 바로 고생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적인 대화인데 이것을 화를 내면은 이게 도리어 더 비화가 돼요. 그렇죠. 속내를 더 드러낸 셈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권 원내대표가 의도했다? 그럼 뭐 화를 내야 돼요. 당연히. 야, 너 사적인 대화를 너 의도해서 네 자기 정치를 했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결론적으로는 둘 다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너도 실수로 지금 표현한 것이니까 사적인 대화는 사적인 대화로 지금 묻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고생했다라고 넘어가는 그런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정치적으로 크게 확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기류를 읽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대통령 의중이랑은 전혀 별개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느냐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타이밍에서 그럼 저희가 지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막 내려온 따끈따끈한 CG와 함께 하시죠. 보여주시겠어요? 갤럽입니다. 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재영 기자? 네,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서 28일 동안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 화수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주보다 4%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무려 28%가 됐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62%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긍정 답변이 30%를 밑돌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정 평가가 조금 오른 이유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경험과 이게 조금 쓴소리가 될 수 있는데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이 8%. 네네. 뭐 아무래도 인사 문제가 지금 21%로 가장 높은데요. 경제 민생을 살리지 않았음, 뭐 독단적, 일방적 이런 이유들이 뒤이어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지금 그 20%대의 여론조사를 처음 저도 좀 접해봐서 이거 그러니까 3일이라고 얘기했어요. 26, 27, 28일이니까 이게 문자 관련된 얘기가 반영이 된 그 여론조사 결과일 텐데 이종호 시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30%대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까지 내려간 건 처음은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초기에 50%로 출발을 했다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20%대로 4개월 만에, 한 5개월 만에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IMF가 아니라 서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50% 각대로 올라간 경험이 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발언들 그리고 또 한미 FTA나 이라크 참전으로 말미암아 지지층들이 돌아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20%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100일이 되기 전에 20%대로 무너졌다라는 게 아마도 이 기사의 야마라고 안 돼. 일본어입니다. 이 기사의 아마 그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그 대통령한테 기회가 있다면 네. 휴가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의 휴가가 쉬러 간다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대개 역대 대통령의 휴가는 바로 전국의 모멘텀이거든요. 네.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내가 휴가 때 무슨 책을 읽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맞습니다.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인사를 내민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완전히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갖는다든지 해서 휴가 기간을 그런 전국 전환의 모멘텀으로 되게 대통령이 갖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몰아치는데 다만 위안이 되는 건 휴가라는 공백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휴가 이후에 무엇인가를 내놓을 것인가라고 국민들이 일단 지켜볼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물론 더 짐이 되겠죠. 휴가 이후, 휴가 구상, 전국 구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언론에서도 그 전국 구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을 아주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기사 2개 나와 있죠. 출근길 문 닫고 휴가 들어가는 윤 대통령이 경향신문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 문답, 즉 이제 이런 어떤 국정수행 평가라든지 여러 질문들을 기자들이 자유롭게 할 도어 스태핑 과정은 다음 주 여름휴가 지나서 다음 달 8일에나 그러니까 8월 8일이 월요일이죠 아마 그럴 거 그때나 이제 재개될 테니까 아마 이제 그때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기간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경북메일도 마찬가지로 생략했던 도어 스태핑 둘째 주 돼야 재개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주재 교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34%로 나온 제가 여론조사를 좀 봤었거든요. 아마 MBS MBS 기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평가가 7% 올라간 내용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32%에서 2% 이상이라도 좀 올라가면서 좀 더 계속해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뭐 여야를 떠나서 혹은 뭐 지지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떠나가지고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낮게 됐을 때 국정운영 동력이 좀 상실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최근에 또 남북 관계도 이렇게 좋은 관계들이 아니고 또 이 주식 문제 특히나 이제 미중 관계 갈등 과정 속에서 한국의 어떤 주가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문제들을 이 정부가 잘 해결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갤럽에서 28% 이렇게 나온 것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휴가 기간에
때문에 네. 정말 그 좋은 분들하고 함께 좋은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두 분 다 이제 같은 말씀 주셨는데 휴가 기간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좀 만나볼까요? 정당 지지도 내용도 우리 서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한 그 23일에서 25일까지의 결과인데요. 아니요, 이거 한국갤럽 거예요. 네, 한국갤럽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6%로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6%로 반대로 상승했습니다. 네. 즉 값이 일치하죠. 정의당도 4%로 동등합니다. 네, 동등하게 나와 있고요.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기까지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더 뭐 움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